안녕하세요. 다산에디 원장 전병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유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정유기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이번 파트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다루게 되냐면 바로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서 전력을 제어하자. 자,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를 껐다 켰다 하는 게 큰 스위치라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그런 스위치도 있지만 실제로는 반도체를 이용해서 이제 반도체 소자라고 하게 되면은 뭐 SCR도 있고 IGBT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기 전력을 제어하자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파트는 아주 이제 애정이 가는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니던 대학에서는 이제 3학년 올라갈 때 랩실이라고 해서 연구실을 이제 배정받게 됩니다. 대학생 때 연구실을 배정받게 되어서 연구실을 딱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선택한 랩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기 기기 랩실도 있고 아니면은 저기 뭐 컴퓨터 마이크로 프로세서 랩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저기 배전 연계, 뭐 개통 이런데 그런 전력과 관련된 랩실도 있었는데 저는 이 전력 전자를 택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뭐 납땜 같은 거 하고 프로그램 짜가지고 전기를 제어하는 게 이제 재밌어 보여가지고 여기에 딱 갔는데 있었던 선배가 바로 지금 다산에듀에서 함께 강의하고 있는 최종인, 이재현 원장님들입니다. 그래서 최종인, 이재현 원장님들은 저와 같은 랩실 식구였던 분들이죠. 여기에서 이제 배우게 되면서 제가 이제 최종인 원장님이 제 대학 선배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제가 선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유, 깜짝 놀랄 얘기입니다. 최종인 원장님이 제 대학 선배입니다. 그런 것도 많이 배우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정유기로 가게 되면은 어떤 얘기가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반도체 소자들에 대한 특성들을 좀 알아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제 정유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 소자들을 한번 조합해서 주로 하는 얘기가 우리가 교류를 이제 직류로 한번 바꿔보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소자를 여러 개 이야기하게 되면서 그 특징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이제 반도체 이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라고 하는 게 뭐였었죠? 반도체. 오징어 중에서 반건조 오징어 아시죠? 그렇죠? 오징어면 오징어고 건조 오징어면 건조 오징어지. 반건조는 뭐야? 반만 건조한 게 반건조 오징어죠. 이 도체 중에서도 반만 도체인 게 반도체입니다. 어떻게 반만 도체일 수 있어요? 도체, 구리면은 전기가 통하고 고무면은 전기가 안 통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통했다가 어떤 경우에는 안 통했다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소자가 바로 반도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전력 제어 사용에 사용되는 소자를 전력용 반도체 소자라고 한다. 반도체는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상태에서는 부도체이지만 원래는 부도체예요. 순수한 상태에서는. 근데 여기다가 불순물을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불순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쁜 거 이게 아니라 이 반도체의 특성을 만들기 위한 부가재료들이에요. 부가재료를 넣는 과정들을 우리가 도핑 과정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제조 설비 과정에서요. 도핑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운동선수들이 왜 도핑 테스트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불순물 테스트 하는 거예요. 이 도핑 작업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빛을 가해주거나 혹은 열을 가해주거나 특정 불순물을 넣게 되면은 이게 전기가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 있게 되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대표적으로 규소, 게르마늄, 셀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반도체 소자의 주 원료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밑에 이제 표를 보게 되면은 그래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가 있게 되는데 자,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주로 다이오드라고 하는 소자를 먼저 이야기할 겁니다. 다이오드. 물고기를 잡는 것 중에서 여러분 그 어항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원리는 이런 겁니다. 너가 이 물고기가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물고기가 어떻게 그려야 되나요? 이렇게 맞습니까? 물고기? 네. 너가 이 물고기가 이 어항 안으로 들어오기는 쉽지만 반대로 나가기는
어렵게 되는 거죠. 들어오기는 쉽지만 나가기는 어려운 거. 이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방향이 한쪽으로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일방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들어오기는 쉽지만 나가지는 어려운 특성을 이용한 것이 일종의 반도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기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누가 움직이는 거죠? 누가 움직이는 거라고 했죠? 전자라고 하는 게 움직인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전자를 그러면은 한쪽으로만 움직일 수 있게 하거나 한쪽으로는 움직일 수 없게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떨 때는 도체였다가 어떨 때는 도체가 아니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도체 중에서 우리가 P형 반도체라고 하는 게 있고 N형 반도체가 있는데, 자,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전자를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게 하게 되면, 자, 그것을 바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조합을 놓게 되면은 전자를 한쪽으로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은 P형 반도체라고 해서 인디움, 붕소, 알루미늄, 원자가가 5개인 거. 자,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인, 안티몬, 비소라고 해서 원자가가 P형 반도체 3개, 원자가가 그 다음에 5개인 것들을 놓게 되면은 여기는 전자가 많아서 전자가 이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는 갈 수 있지만 이 왼쪽에서는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이 오른쪽 N에서 P 쪽으로는 갈 수 있지만 P 쪽으로 해서 N 쪽으로는 오지 못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특성을 만든 것이 밑에 보시게 되면 다이오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이오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플러스를 놓고 이쪽에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이 반도체 소자가 여기가 P형이고 그 다음에 N형일 때는 전류가 잘 통하게 됩니다. 도통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우리가 도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자, 여기가 만약에 극성이 반대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여기가 P형이고 이쪽이 이제 N형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는 전기가 통하지 않게 됩니다. 이쪽이 플러스고 마이너스인데 이건 우리 이제는 부도체가 되죠. 그래서 이 전류의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어떨 때는 도체가 되고 어떨 때는 부도체가 되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런 P형과 N형이 접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PN 접합 다이오드다 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그릴 때는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기호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쪽을 P형이고 이쪽을 N형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가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일 때 도통이 되는 겁니다.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일 때는 불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그림을 바로 여기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순방향, 역방향 이렇게도 표시하죠. 자,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순방향이라고 하고요. 자, 이거는 거꾸로 되어 있어서 이걸 우리가 역방향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정류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이 전력용 반도체 PN 접합 다이오드.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이렇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도통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하게 되면 불통된다. 한쪽으로만 전기를 흐를 수 있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이런 소자와 함께 SCR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리콘 제어 정류기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SCR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이렇게 다이오드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하나의 단자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림 소자로 보게 되면 제 손톱만하게 이렇게 다리가 3개로 있는 소자가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에노드라고 하게 되고요. 이쪽을 캐소드라고 하게 되고 이쪽을 게이트라고 하게 됩니다. 캐소드는 원래 C인데 이제 C가 우리가 콘덴서와 헷갈릴 수 있어서 K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쪽을 플러스 주고요. 이쪽을 마이너스 준 상태에서 이 게이트에다가 전류를 흘리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도통하게 됩니다. 즉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걸매게 되면은 무조건 전기 통하거든요. 이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는. 근데 SCR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게 되었을 때 전기가 흐르는 게 아니라 게이트에서 신호를 줘야지. 야, 문 열어! 라고 신호를 줘야지 그때 비로소 도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턴온 조건이라고 하게 되는데, 턴온 조건은 이래요. 1. 자, 에노드에 플러스, 그 다음에 캐소드에 마이너스를 주고, 그 다음에 게이트에 바로 전류를 인가하게 되는 겁니다. 전류를 인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의 전류를 우리가 통하는 전류를 무슨 전류라고 하게 되냐면 레칭 전류라고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턴온 조건이라고 하게 되죠. 자, 두 번째 그러면 턴오프 조건. 그럼 꺼지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꺼지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지 꺼지게 되느냐? 자, 여기 에노드에다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캐소드에다가 플러스를 주게 되면은 오프됩니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게 되면은 그냥 여기는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됩니다. 혹은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가는 전류가 특정 전류 이하 값으로 아주 작아지게 되면은 이건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어떤 음식점을 열게 되는데 손님이 오게 되는데 내가 한 몇 시까지 문을 열게 되는데 오늘 이 정도 손님 더 없으면 그냥 문 닫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3명 이하이면은 그냥 문 닫아야 되겠다. 얼마큼 이하면 문 닫아야 되겠다가 하는 지점이 있을 텐데 바로 그 지점을 우리가 어떤 전류라고 하냐면은 바로 이걸 유지 전류라고 하게 됩니다. 유지 전류 이하의 값이 되게 되면은 이때는 SCR이 턴 오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SCR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죠. SCR의 특징 1번 역저지 3단자 사이리스터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역저지 왜요? 거꾸로 가는 것은 무조건 방지예요. 한쪽으로만 도통할 수 있습니다. 일방성 가지고 있어요. 역으로 가는 건 무조건 방지하게 되고 3단자, 단자가 하나, 둘, 3개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크가 생기지 않으므로 열의 발생이 적다. 이 반도체 소자들은 대부분 다 아크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과전압에 약하다.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양극의 전압 강화가 작다. 게이트 신호를 인가할 때부터 도통할 때까지 시간이 짧다. 반도체 소자이기 때문에요. 다음에 6번째 역류각 이하에서는 제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SCR의 턴온 조건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지 켜지게 됩니까? 1번 양극과 음극 간의 브레이크 오버 전압 이상의 전압을 인가하고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다 엄청나게 큰 전압 그냥 이게 이 상태가 제정신이 아닐 때까지 엄청나게 큰 전기를 가해주게 되면은 턴온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정상적인 턴온이 아니죠. 두 번째 게이트에 레칭 전류 이상의 전류를 인가하거나 여기 게이트에 레칭 전류 그러니까 턴온 되는 조건의 전류를 인가하게 되는데 이때 반드시 온 되는 게 이렇게 펄스 신호를 주게 되면 됩니다. 계속 켜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잠깐 펄스 신호를 인가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우리가 턴온 되는 것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턴오프 어떻게 턴오프 되느냐? 1번 에노드의 극성을 반대로 한다. 또 극성이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극성을 반대로 하게 되거나 그 다음에 흐르는 전류를 유지 전류 이하의 값으로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턴오프 끌 수 있게 됩니다. 4번에 SCR의 관련 용어 턴온 시간, 게이트 전류를 가해서 도통 완료까지의 시간, 레칭 전류, SCR을 턴온 시키기 위해서 게이트에 흘려야 할 최소 전류, 유지 전류, SCR이 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전류, 홀딩 커런트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기타 소재 한번 볼까요? GTO, 게이트에 흐르는 전류를 점호할 때 이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하여 임의로 GTO를 소호시킬 수 있는 소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역저지 3단자 소자, 초퍼, 직류 스위치, 자기 소호 기능에 사용돼요. 무슨 얘기냐? SCR이라고 하는 것은 단점이 뭐냐면은 이 SCR은 켤 수만 있어요. 그러니까 턴 온만 가능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켤 수 있어요. 그런데 끌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끌 수가 없어요. 끄는 거는 이 조건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 게이트라고 하는 것에서 신호를 한 번 주게 되면 켜고 또 반대로 어떤 신호를 주게 되면 끌 수 있는 소자는 있지 않을까? 켤 수 있다, and 끌 수 있다. 끄는 게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소호가 가능한 소자가 뭐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이게 바로 GTO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신호를 또 하나 더 주게 되는 겁니다. 음의 신호를 줄 거냐 양의 신호를 줄 거냐에 따라서 이게 켜고 끄는 것이 가능한 게 바로 GTO라고 하는 소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3단자죠. 단자는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다음에 두 번째 트라이액입니다. 트라이액은 양방향으로 3단자 사이리스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방향 3단자 사이리스터, 즉 사이리스터는 이렇게 SCR은 하나만 있는데 이게 아니라 양방향이에요. 양방향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방향 화살표가 두 가지가 되어 있죠.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게 되는데 그때 신호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SCR은 단방향 3단자고요. 이 트라이액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양방향 3단자 사이리스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AC라고 하는 게 있죠.
이 AC가 들어가게 되면은 양방향 교류, 양방향 제어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전력용 트랜지스터에서는 MOS-FET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다음에 우리가 비교적 좀 대용량일 때 그 다음에 스위칭 속도가 좀 빠른 거 IGBT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IGBT도 굉장히 많이 쓰는 소자가 됩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기타의 반도체 소자가 있어요. 제너 다이오드 있고요. 제너 다이오드는 정전압 다이오드라고 해서 여기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 그냥 일방적으로 전류만 통과하게 되는데 정전압 다이오드는 우리가 항복 전압 특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일정 전압을 좀 유지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사이닥이라고 하는 SSS, 그 다음에 LASCR 빛의 상태로서 도통의 신호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SCS 역저지 4단자 사이리스터, 그 다음에 다이악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반도체의 특성이 아닌 것부터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반도체의 특성이 아닌 것은, 자, 4번에 보면은 불순물이 섞이면 저항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죠. 불순물이 섞이게 되면은 저항이 감소하게 됩니다. 답은 4번이죠. 2번, 진성 반도체인 사가의 실리콘의 N형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첨가하는 것은 우리가 안티몬 5조 원소를 집어넣게 됩니다. 3번, P형 반도체의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1번, 불순물은 4가가 아니라 불순물은 3가를 넣게 됩니다. 4번, P형 반도체의 전기전도에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이거 이렇게 외우죠. P, 공, N, 자로 해주십시오. P형은 정공이고요. 구멍이. 그 다음에 N형은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아까 3가라고 했고 이쪽은 5가라고 했었죠. 그렇죠? 공, P형 반도체에는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전기 전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P형은 정공, 답은 4번. 5번, PN 접합 다이오드의 대표적인 작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다이오드를 사용하게 되면 정류작용, 교류를 직류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6번, 다이오드의 정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4번에 직류전압을 걸었을 때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를 우리가 정특성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7번,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다이오드는 바로 제너 다이오드, 정전압 다이오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제너 다이오드는 이렇게 불러요. 자, 여기 일정 전압이 공급되고 있다. 자, 그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제너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을 넣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 회로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10V다. 그러면은 이 보호 회로가 원래 뭐 CPU 같은 게 있어요. 막 10V를 잘 사용합니다. 그런데 10V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 회로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무엇을 넣게 되냐면은 제너 다이오드인데 한 11V짜리 항복 전압이 11V짜리를 넣죠. 그러면 10V 전압이 높아지게 되면 12V 정도 됐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도통되게 됩니다. 그럼 이쪽 도통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냥 회로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뒤에 있는 후비를 보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걸 우리가 항복 전압 특성이라고, 항복 어느 정도 이상 가게 되면은 쉽게 도통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항복 특성, 제너 다이오드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요, 내량, 전압 내량이 넘어갈 때까지 끝까지 버티거든요. 근데 얘는 항복 전압이 그렇게 항복 전압을 내가 이미 원하는 값으로 설정된 것을 구매하게 되면은 쉽게 후단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8번, PN 접합 정류 소자의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1번에 온도가 높아지면 순방향 및 역방향의 전류가 모두 감소하게 된다? 아닙니다.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저항 특성 가지고 있냐면 부성 저항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저항이 내려가게 되죠. 반도체, 탄소, 전해 같은 것들은요. 그래서 모두 감소한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9번, 게이트에 신호를 가해야만 동작되는 소자는 SCR, 게이트에 신호 넣어야지 동작되는 거죠. 10번, 다음 중 SCR의 기호는 어떻게 되는가? 2번, SCR의 기호는 다이오드에다가 꼭다리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11번, 역저지 3단자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냐? SCR. SCR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역으로 가는 것은 무조건 막죠. 단자는 3개 있죠. 하나, 둘, 3개. 역저지 3단자입니다. 12번. SCR의 특성 중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3번에 정방향 및 역방향 제어 특성이 있다. 정방향은 제어할 수 있는데 역방향은 제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역방향은 그냥 막게 되는 거죠. 제어는 온오프 된다는 걸 제어한다는 거죠. 13번. 통전 중인 사이리스터를 턴 오프 하려면 여기 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방향 전압을 인가하거나 유지전류 이하로 전류가 흐르거나. 그러니까 답은 여기는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순방향 전류를 유지전류 이하로 한다. 14번. SCR에서 게이트 단자의 반도체는 어느 것인가? 여기를 P형이고요. 이쪽이 N형이고요. 게이트도 P형이 됩니다. 그래서 답 2번 P형.
15번 다음 중 자기 소호 기능이 가장 좋은 소자 내가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되는 거 2번 GTO가 됩니다. 16번 다음 기호 중에서 다이악의 기호는 어떻게 되는가? 다이악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AC가 붙으면은 양방향 고르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2번인데 2번은 트라이액의 기호고요. 1번이 바로 다이악입니다. 7번 대전류 고전압의 전기량을 제어할 수 있는 자기 소호형 소자는 무엇인가? 비교적 큰 전력 제어하는 거 IGBT가 사용됩니다. 18번 트라이액의 기호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게 되면 1번 다이악이고요. 2번은 SCR이죠. 3번이 바로 트라이액의 기호가 맞습니다. 19번 양방향으로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양방향 소자는 무엇인가? 뒤에 양방향 들어가면 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뒤에 이렇게 AC 들어가면 된다고 했죠. 다이악 혹은 트라이악 이렇게 뒤에 AC 들어가면 양방향입니다. 답은 3번이죠. 20번 3단자 사이리스터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4번 SCS 이거는 4단자입니다. 21번 다음 설명 중에서 트라이액에 대해서 잘못 설명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2번에 보면은 교류의 위상 제어용으로 사용되며 직류는 제어할 수 없다. 트라이액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트라이액이라고 하는 거 직류도 제어할 수 있어요. 한쪽으로만 가는 것도 내가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답은 2번이 해당합니다. 물론 교류일 때 가장 적합한 제어 기구가 되죠. 하지만 직류도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문제 여기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교류를 어떻게 직류로 바꿀 것인가 그 이야기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